모양 테스트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트 초보 탈출입니다. 일단 다트의 재미를 느끼려면 다트를 잘 던져야겠죠. 그리고 또 다트를 잘 던지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습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흥미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됐을 때 이제 뭐 다른 정보 매체를 통해서 다트를 던지는 연습을 또 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정보,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영상들 위주로 접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연습이 좀 잘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영상들이다 보니까 아유 뭐 대충 그냥 대충 던지다 말지 뭐 야 그냥 뭐 볼링이나 하러 가자, 뭐 당구나 치러 가자, 뭐 PC방이나 가자, 뭐 이러는 경우가 저도 몇 번 주변에서 겪어봤고요. 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왕초보 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설명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또 다트는 잘 던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트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탠스라든가 뭐 테이크백, 팔꿈치 위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불필요해요. 다트를 잘 던지는 거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트가 날아가게 되는 비행 궤적, 이 궤적만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손입니다. 궤적에 잘 태워보내는데 오차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트를 일단 궤적대로 보낸다, 이런 말이 좀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운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뒤에 보이시는 이 다트판을 노리고 바라봤을 때 가상으로 제가 그 점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지점에 향하는 궤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행 궤적, 그런 이동 루트를 눈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한 뒤에 그 궤적에 그대로 태워 보내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던지게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던져서 뭐가 잘못됐지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궤적을 보고 내가 궤적대로 이렇게 태웠다, 이 궤적에서 좀 무엇이 부족했나라는 거를 본인이 피드백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 기존에 했던 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행 궤적 이거 하나만 해서 절반이 벌써 된 건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포인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빔을 쏴서 그 빔의 궤적에 맞춰서 그 궤적에 태워보는 연습을 이미 예전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팁에다가 실 같은 걸 매달아서 끼워놓고 연습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귀찮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선만 보고 그쯤의 선에 태워 놓는 겁니다. 그 정도만 되셔도 기존에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던져야지, 있던 자세를 이렇게 던져서 보내야지라는 생각이랑은 날아가는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훨씬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궤적을 계산해서 궤적에 맞춰서 다트를 태워 보내라. 네, 이 비행 궤적에 대해서 너무 간단해서 뭐 이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비행 궤적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 팔꿈치, 스탠스, 뭐 이렇게 시선, 뭐 테이크백,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소화시킨 거예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태워서 보낸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 다 생략한 겁니다. 뭐 스탠스, 뭐 모든 테이크백, 뭔가 목표에 나가기 위한 모든 자세들을 전부 간소화시켜서 비행 궤적에 태워 보내라. 자세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그냥 궤적에 태워 보내기만 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바로 손입니다. 나머지 반이고, 손이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이 가장 중요하고, 진짜 손의 차이, 이 손의 감각의 차이에서 고수와 초고수, 그리고 고수와 중수가 이제 갈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손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손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립을
보통 이게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립에 대한 설명을 불가피하게 하려고 했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립,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 그립 그대로 하셔도 되세요. 보통의 초보자분들 10분 중에 9분들은 보통 그립을 이렇게 잡습니다. 레고 손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립은 뭐 방법이 정답은 없어요. 모든 자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곳에 맞추는 사람이 잘한 겁니다. 정확한 곳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립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잡으시는 그립이 초보자분들이 이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잡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을 쫙 핀다는 느낌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언제 이렇게 놔야지. 놓는 순간 힘의 분산, 어떻게 보면 날아가야 되는 궤적에 정확히 올려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힘으로 의해서 뭐 손가락이 튀어진다던가 아니면 다른 운동 에너지의 방해로 인해서 다트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지만, 손가락으로 잡고 있지만 손가락의 감각을 최대한 느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은 그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립을 잡고 있고 잡은 상태에서 보십시오. 이 손가락 밑에 있는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있는 이 손가락 마디 밑에 있는 이 손바닥 지점, 정확히 말하면 이 뼈 보이시죠? 이 주먹에 있는 이렇게 뭐 볼록 튀어나온 뼈, 이 뼈의 이 편에 있는 느낌으로, 이 부분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려 하지 마시고 이 손바닥,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손바닥의 감각으로 던지시는 건데, 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트를 잡고 있다, 쥐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만 갖고, 자, 뒤로 가져갔을 때 테이크백을 하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 손바닥 부분은 약간의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자연스럽게 손의 긴장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놓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또 펴서 놓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수축이 된 게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트는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네, 진짜예요. 이거는 좀 분명히 여러 번 던져보셔야 되세요. 많이 던지면 좋겠지만 몇 번만 던져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구나 라고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립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세단 승용차와 뭐 다마스, 뭐 오토바이, 승용차, 뭐 자전거,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트라는 거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쁘게 날아가고 뭐 빨리 날아가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만 가면 돼요. 그래서 세단 승용차로 엄청나게 안정감 있게 한 정거장 먼저 내린다던가 엉뚱한 위치에 도착을 한다면, 자전거가 정위치에 좀 1시간 있다가 도착을 해도 자전거가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립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자전거든 승용차든 버스든 지저분하게 날아가든 빨리 날아가든 상관없고 오로지 정확한 위치에 도착만 하면 됩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립은 이상해, 또 내 자세는 좀 이상해, 창피해, 뭐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잘 던지면 장땡이에요. 네, 뭐 내기 하시거나 그럴 때 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자세라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기를 통해서, 정설이죠. 기본기를 통해서 자세를 연습해서 그 자세에서 나오는 예쁜 궤적, 정확하고 아름다운 궤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일단 정확한 궤적에 먼저 몸을 맞추는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정확한 궤적에만 올라 태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자세가 또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비유를 하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서, 정설은 알이 먼저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를 닭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닭이 되자. 제 의로는 그냥 닭을 사와서 하면 됩니다. 네, 닭으로 하면 돼요. 그냥 궤적에 올라 태우기만 해서 불에 맞추고 뭐 20 트리플에 맞추든 전송만 높게 나오든지 뭐 상대를 제압하든지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다트는
비행 궤적에 태워보내는 것이다. 자세의 딜레마에 빠지지 마라. 이 모든 자세들은 좋은 비행 궤적, 정확하게 던지기 위한 초석일 뿐이다. 이 초석을 건너뛰고 던질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던지든 이렇게 던지든 정확한 궤적을 자신이 계산한, 자신이 눈으로 목표 지점으로 계산한 궤적에 그냥 태워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태워 보내는 궤적은 뭐 자신의 마음이에요. 뭐 멀리 놓네 일찍 놓네는 그 다음 이론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손입니다. 손은 손가락으로 잡아서 놓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이 뼈, 이쪽 뼈를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는, 인위적인 게 아닌 자연스럽게 테이크백이나 또는 이 테이크백 위치에서 출발을 할 때 힘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수축이 된 게 자연스럽게 펴지는 겁니다. 그 느낌은 연습이 조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고수가 됐을 때도 평생 안고 가야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손이 제일 중요해요. 50대 50이라고 말을 하는데 손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초보자분들이 다트를 던지는데 실망스럽지 않은 만족감을 표하려면 정확한 궤적에 다트를 태워보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궤적에 다트를 태워보낼 때 오차가 최대한 없이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이. 다시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비행 궤적에 다트를 태워보내는데 이 태워보낼 때의 다트를 손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트 초보 탈출이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다트 유저분들 또는 일반 지나가던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트는 편안하게 던지는 게 우선입니다. 네, 즐겁게 던지는 게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